지금부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네 번째 발표는 리스 보험 등 보트 금융상품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황승철 M캐피탈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캐피탈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황승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보트 상품을 2006년도 이제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그때 처음 상품을 이제 직접 만들었었고요. 만드는 데 참여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경기 요트쇼가 1회가 탄도항 근처에 아직 전곡마리나 생기기 전에 그때 공터에서 진행할 때도 참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품을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는 상당히 이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그 와중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 전에 2007년도 이때 많은 이제 기업체들이 보트 수입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캐피탈들도 보트 상품들을 많이 출시했었습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예를 들어 코롱 같은 회사도 크루징 보트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신조 보트를 수입해가지고 11년도인가 10년도에 가니까 아직도 못 팔고 있더라고요. 브라더스 사태가 그만큼 저희에게 보트 성장, 레저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충격을 줬다고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을 리스 보험 등 보트 금융 상품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했는데, 이제 보험이 같이 들어간 게 아직 저희 나라가 이 보험 제도가 저희 굴지의 삼성화재나 동부화재나 이런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아직 진입을 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하고 같이 왜 근데 보험 제도가 중요하냐면 리스라는 게 이제 물적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내구재를 고객들이 구매할 때 금융 상품을 끼고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고가의 내구재의 가치를 계속 보존해 주려면은 보험 제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게 거의 대인 대물 그 정도만 담보가 되고, 제일 중요한 선체 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입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코리안리 재보험사들이 이 종합보험 선체 보험에 들어왔다가 그것도 이제 크게 고객들 이제 호응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상품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금융 상품 즉 캐피탈에서 물적 금융을 어떤 기준에서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이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보트를 판매하시거나 또 중고 보트를 또 구매하실 때 리스사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피탈사가 이 보트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아직 국내 금융 시장에는 보트 시장에는 캐피탈사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자동차 같으면 지금 57개 캐피탈사 중에서 40몇 개가 넘게 들어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보트 시장에는 아직 금융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 현지 상품들하고 비교하면 되게 이제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품들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캐피탈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적 금융이라고 해서 내구재, 비교적 고가의 내구재를 일시불로 사신다는 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시지만, 보통은 이제 자금이 있더라도 그 자금을 다른 데 활용하시거나 하시면서 이제 여신을 금융을 끼고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이 물적 금융이라는 말 자체에서 캐피탈의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정확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어야 금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소나타 몇 년씩 어떤 모델 하면은 고객들이 자체 검색을만 해봐도 주행거리,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파악이 비교적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근데 보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제조사만 해도 한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각양각색의 모델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저희가 가치 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게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는 중고 시장이 또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가치로 리스를 진행했는데 막상 이제 부실 채권이 생겨서 보트를 판매하다 보면은 국내 저희가 예상했던 가격 이하로 이제 매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뭐 신조 보트도 많이 판매돼야 되고 또 수입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중고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돼서 저희가 그 자산을 손쉽게 문제가 있을 때 매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정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매각을 해보면 거의 급매 수준으로밖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구매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개요 내용에 보시면은 그 물적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비교적 고가의 상품을 이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품들이 리스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군이 등록 제도가 돼 있는 상품들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등록이 돼 있어야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산권 뭐 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게 소비자들도 자기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 제도가 필요한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2006년도 그때 이제 등록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진입을 했었고요. 금융시장 현황을 보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상품을 만든 후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리만 브라더스 이전에 이제 아주 캐피탈도 진행을 했었고요. 오릭스 캐피탈도 있었고 하나 캐피탈은 최근까지 그 제트스키나 소형 보트 위주로 할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또 상품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오릭스나 일부 저축은행들 그리고 한국캐피탈 이런 캐피탈 회사들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이 우량한 고객이 나 보트 너네 상품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그때 간헐적으로 그 사람 신용을 보고 보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보고 이제 취급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 금융 상품의 이제 진입 장벽 왜 금융회사들이 진입을 못 하고 있나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량은 지금 신차 중고차 합쳐서 거의 100조 가량 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보트 시장은 이제 저희가 연간 등록 대수를 보면 3,000대 조금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저희가 등록돼 있는 보트 등록 대수 자체가 한 3만 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3,000대 중에서도 이제 고무 보트라든지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비교적 이제 중저가 물량을 빼고 나면 한 2,000대 정도가 그 모터보트 이상 되는 보트들이라 보이고요. 그 2,000대 이제 중에서 또 국산 제작 보트들도 있고 수입 중고, 수입 신차 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금 9월 달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한 107대 정도 리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은 뭐 자동차에서 하는 그 매출하고는 뭐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제 하고 있다는 데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입 장벽으로 시장 규모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리스사에서 그 금융 상품을 하나 인가해서 만들면 그에 따른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업 인원도 필요하고 또 그 상품을 이제 그 지지하고 그 지원 제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또 필요하고 또 채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규모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가치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시장 가치를 저희가 안정된 시장 가격으로 보고 그 물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고 시장이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중고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 추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시장은 그 삼성화재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 한번 그 선체 보험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삼성화재에서 손실이 좀 크다고 바로 1년 만에 중단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삼성화재도 그 보트 마린 그 해양 그 보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탓에 그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의 선체 보험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체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류장에 다킹하다가 선체에 이제 뭐 파손이 있거나 한 거는 이제 별도의 특약을 넣지 않으면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근데 삼성화재는 자동차처럼 접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선체 보험을 적용해서 수리 보험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품이 처음에는 할부 상품하고 리스 상품을 같이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해 보니까 할부 상품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 당시 판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당을 설정했는데도 이 등록 제도가 이제 각 전산화가 이제 돼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캐피탈에서 저당이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겪다 보니까 할부 상품은 저희가 이제 취급을 중단했고요. 이제 리스 상품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할부하고 리스 차이는 할부는 명의를 고객이 이전을 받습니다.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하는데 저당을 설정하는 식이고요. 리스는 명의 자체를 리스사로 처음에 등록을 하고 상환이 끝나면 본인 앞으로 이전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리스사 입장에서는 리스가 훨씬 담보력이 크죠. 왜냐하면 명의 자체를 리스사로 담보로 하고 이제 상환을 하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리스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설령 기준이 있습니다. 15년 이하 된 그 보트를 기준으로 하고 그 15년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는 그 수입 보트들은 중고, 신조 할 것 없이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국산 보트도 신조 보트에 한해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령을 15년으로 잡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와 진부화되면은 고객들도 사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매각할 때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해서 설령 제한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정도까지 이제 설령을 두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도요. 한 5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스 금액은 그 실제 거래 금액의 70%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서 최대로 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0%라는 부분도 좀 자의적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0% 이게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이제 선납을 처음에 하시는 건데 미국은 0%에서 30%까지 보통 10% 20% 이렇게 많이 선택해서 하시고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미국이 보트 평가 제도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받고 리스를 해줘도 중간에 대출에 문제가 있어도 자산을 매각하면 손실이 없다. 10% 정도만 먼저 받아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뭐 30%를 받고 시작해도 손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보트 시장의 발달에 따라서 저희도 아마 이제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는 운용 리스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동차 시장도 이제 수입차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법인들에서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면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도 있고요. 그 이제 운용 리스라는 거는 법인에서 이 보트를 자산으로 안 잡고 그냥 빌려 타는 개념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법인에서 구매한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취급 대상은 뭐 전 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산 중고 보트만 상품이 없습니다. 국산 중고 보트가 상품이 없는 이유는 중고 시장에서 그 가격을 확인하기가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트 종류는 뭐 알고 계신 거의 모든 보트가 해당될 것 같고요. 그 영업용 제트 보트도 리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유행했던 그 해변가에서 사람들 이렇게 나란히 타시고 이제 제트 보트들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세일링하는 보트들도 영업용 보트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추세를 보면은 취급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는 좀 증가한 편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가족들 간에 그 레저 활동을 같이 즐기다 보니까 보트에서 뭐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런 힐링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취급하다 보면은 이 보트는 한번 사신 분이 이걸 나 이제 안 탈래 하고 떠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이제 그 여유가 되시면은 좀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식도 좀 상향해서 이제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보트에서 좀 큰 보트로 이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상품을 진행해 보니까 이 사고 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고 났던 사례가 있는데 이제 부실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물건을 회수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매를 하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물건이 모이면 공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공매를 한 세 번 해봤는데 다 적정 가격에 팔지는 못했고 손실 본 경우가 두 건이 있고요. 한 건은 뭐 그런 대로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게 보트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이 가지고 보관 유지하면서 저희가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관 유지라는 게 일단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회사에서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거는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살 수 있는 분한테 급매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중고시장이 좀 발달돼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번호판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사실 집 밖에 세워놔도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자동차는 차대 번호가 정확하게 있고 차대 번호를 변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입하는 즉시 그 차대 번호가 관리가 되고요. 그게 이제 폐차할 때까지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트를 수입하면은 예전에 이제 중고 보트들을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이 트랜섬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헐 남바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이게 이제 페인트 칠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게 타각되어 있는 게 다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헐 남바로 주로 이제 안전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번호로 지금은 또 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어떨 때는 또 기관번호를 썼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기관번호로 통일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뭐 규약이나 이런 번호 체계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기관번호로 보트를 등록했는데 기관이 변경되면은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선체를 가지고. 그럼 이중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메탈 플레이트 이 금속으로 이제 내역을 써서 기관 번호가 적혀 있는 거를 뭐 위변조하기도 당연히 쉽고요. 그래서 이런 등록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중 등록이 돼서 이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험 제도 같은 경우도 고객들이 이제 뭐 보트는 사실 재산에 가까운데 이게 해상에서 뭐 충돌 사고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방치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리스료를 못 낸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리스료를 안 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보트가 침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잘 때마다 진짜 침몰했을까 하고 궁금증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보험제도 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좀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그 심사 과정이라는 게 좀 정형화돼서 저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 보트 일단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이제 이 보트 상태는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지금 일임에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시라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리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시세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면은 보트의 담보 가치보다 그 개인의 신용이나 소득에 치중해서 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가격은 뭐 100에 거래했으면 한 70% 내지는 60% 이렇게밖에는 그 가치를 저희가 평가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고객의 신용 소득 이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저희가 과대평가해서 이제 손해보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매각해 보면은 이제 시장의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중 등록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기관번호, 선체번호를 둘 다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험은 미국에도 현재 그 보험 제도는 미국에서 무조건 대출을 받거나 그다음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이 보험으로 정확한 그 서베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종합보험 서베이 제도가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베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정규 과정도 있고 대학에서 그 학사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베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리스를 하다 보면은 그 중앙전파관리국이나 이제 이런 쪽에 무정기를 신고해야 되는데 리스로 돼 있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리스사라고 해서 이제 고객의 그 무정국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2, 3개월 정도 다퉈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리스사 물건은 고객 이름으로 무정기를 등록하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말이나 전곡항 같은 경우에 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 계약자가 이용자거든요. 리스사는 단지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명의를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사용 수익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곡마리나 같은 경우에 자리가 생겨서 이제 자리하고 같이 보트를 매매해서 리스를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데 리스사로 리스하는 경우에는 그 계류장 마리나 계류장의 권리는 이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공영사무소에서. 왜냐하면 계약자가 리스사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냐. 약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운대 우동 마리나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거는 마리나 사무실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이제 해운대는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에 대한 이해가 좀 유관 관련 기관들에서도 좀 증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중과세 기준은 5억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자동차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들은 보통 뭐 요즘 슈퍼카들은 4억, 5억, 10억, 15억 이런 배들은 지금 중과세 해당이 전혀 없고요. 저희 보트만 지금 시가 표준액 3억 기준으로 아주 징벌적으로 5배 중과세를 물리고 있고요. 그다음 재산세는 17배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뭐 30피트급의 신조배들은 거의 중과세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그러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배는 다 중급배. 5, 6년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4년 정도가 교체 주기가 되고요. 신조배 사가지고 4년 지나면 보통 세배 사는 사람 팔고 이제 5, 6년 이상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수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중고배 시장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중과세가 1년에 한두 건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을 걸어두니까 보통 이제 큰 배들은 다 제주도로 등록하거나 이제 뭐 선박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마리나 대여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이 중과세를 이제 회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과세 기준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럼 3억 이상이면은 중과세냐? 근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가 5억, 6억짜리더라도 시가 표준액상의 계산이 3억 이하면은 중과세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밑에다가 하나 참고로 넣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한국형 보트에 기대하는 소비자 요구사항의 적용 사례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일권 스타마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마린 대표 정일권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보트에 기대하는 소비자 요구사항의 적용 사례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보트를 제조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3년도부터 보트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고 매년 100대 이상의 보트를 국내 시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레저보트 이외에도 관공서에도 무빙보트라는 민물용 보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광지 가시면은 이렇게 2인용 아니면 4인용처럼 그런 동글동글한 보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장도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공서에 납품하는 보트들의 모양인데요.
보통은 이제 뭐 관리선이나 순시선, 뭐 감독선 이런 걸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그 동글동글한 게 그 무빙 보트라고 저희가 디자인 특허 내놨는데 팔각정 보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보트가 나옵니다. 이제 관광지 가서 많이들 타세요. 가족이나 뭐 커플들끼리.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저 카타마란 보트인데요. 그 카누 경기장의 심판정으로 저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가격 및 가성비를 가장 많이 따지는데요. 그 보트를 구매하시려는 손님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낚시만 하기 위한 그 센터 콘솔형 방식이 있고요. 그 우측에는 이제 하우스형이라고 이제 안에 선실이 조그맣게 있어서 가족들이나 아이들 아니면 여성분들 같이 갔을 때 화장실이나 선실 내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보트입니다. 뭐 전부 다 저희가 만드는 보트들이고요.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 이 보트랑 엔진 포함해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의 가성비와 퀄리티 좋은 보트들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더 비싼 보트들도 제조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보트들은 요 정도인데요. 그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수입 보트가 튼튼하고 멋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국내산 보트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비싼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맛대로 바꿀 수 없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한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에 소비자분들은 뭐 한국형 보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보트가 몇 년까지만 해도 그 수입산 보트의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지속적인 개발 투자로 인해서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맨 좌측에 튜브 달린 보트가 이제 2015년도부터 17년도에 이제 튜브형이라고 콤비보트 형태인데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던 보트고 점점 진화해서 FRP 보트로 현재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보트의 디자인 및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일단 멋있는 보트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금액은 상관없이 일단 멋있는 보트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주문하면은 그냥 바로 가지고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주문하면 이제 몇 달씩 걸리거든요. 이제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약하고 바로 갖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트가 작아도 요즘에는 화장실이 있는 보트를 많이 선호하세요. 이게 이제 여성분들하고 가족끼리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 있는 보트를 요즘에는 엄청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보트는 대부분 화장실을 다 탑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누울 수 있는 아까 그 하우스 보트 안에 선실이 조그맣게라도 있으면 잠깐 졸리거나 아니면 멀미 날 때 그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보트를 또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트가 뭐 위험한 상황, 뭐 한마디로 뭐 암초에 부딪혔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트와 보트가 충돌해서 선체가 파손이 돼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침수하지 않는 안전한 보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상 사고가 나서 사람이 거의 이제 뭐 사망하는 경우는 추워서 아니면 가라앉아서거든요. 그래서 보트라도 가라앉지 않으면 그거라도 잡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뭐 저희 보트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부력제를 안에 넣어서 이제 침수가 되지 않는데 일부 뭐 회사들 보트는 사고 나면 거의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뭐 5분 10분 내로 그냥 가라앉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안전 부분이 있어서 안전한 보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파도 능파력이 좋고 낚시할 때 로링이 없는 보트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낚시를 좀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좌우로 흔들리면 멀미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매식거리고 그리고 파도 능파력이 없으면 낚시를 하고 집에 갈 때는 이제 뒷목을 잡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파도를 이렇게 칼처럼 착착착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땅땅땅 때리면 그 충격이 몸으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서 이렇게 헐만 봐도 아 이거는 파도를 잘 칠 수 있구나, 파도를 못 치는구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구입 후에 AS가 잘 되는 업체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유명한 업체들에서 이제 보트를 좀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생 업체보다는. 신생 업체들은 이제 몇 달 장사하고 문 닫고, 중국산 보트 뭐 한 10대 수입해서 이제 안 팔리니까 땡 처리하고 문 닫고,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S 잘 되는 업체를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이죠. 가성비 좋은 보트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이제 이 아래 사진은 이제 잘 팔리는 이제 국내 보트와 수입 보트인데, 좌측에 이제 저희 스타마린에서 만든 이제 빅스타 520이라는 모델이고, 우측 거는 이제 리플렉스라는 뭐 같은 급의 그 보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수입 보트나 국산이나 뭐 크게 퀄리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뭐 수입 보트가 마감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좋습니다. 이제 뭐 많이 노력해야죠, 저희도. 그리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과 이제 뭐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 직업이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 좀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그 디자인 설계하고 그 몰드 금형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산 인력 그리고 설비 투자로 불량률은 줄이고 생산량은 지금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있는 보트가 판매율이 높고, 그 가족과 함께 레저 생활을 즐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낚시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트 충돌 시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아야 되고, 그 낚시를 하고 오면 이제 아까쯤에 충격 부분이 이제 없어야 되고, 그 고객들은 이제 구입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요게 이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업체들이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 없는 보트를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막 너무 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오늘 당장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트 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가 투자하고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보트를 생산할 때 이제 장비와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 이런 장비 같은 거를 투자함으로써 저희 생산해 주시는 뭐 직원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이 생산에만 신경 쓸 수 있게 지금 이제 복지도 많이 늘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 공장에서 뭐 전기 에어컨을 뭐 전체 다 틀어서 이렇게 좀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 공장에 이제 뭐 냉난방기나 아니면 FRP 이제 초파기라고 그 반자동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래셔 방식 컴프레셔나 CNC 가공기도 이번에 전부 다 사놨습니다. 사서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다들 시원하고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여름철에 이제 높은 습도가 있고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업량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FRP 보트 만드는 곳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생산량이 한 20% 정도는 향상이 됐고요. 앞으로 설비 투자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 과감 없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생산량이 늘면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빨리 줄 수 있고, 그리고 불량률이 줄면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여러 종류의 보트를 이제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맞춰서 그 다양한 금액대의 보트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 를 저희가 이제 다 듣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배를 만든 게 아까 요 보트입니다. 요 빅스타 520이라는 보트인데요. 손님들한테 이제 얘기 듣고 제가 직접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이 보트만 한 100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데, 뭐 해양수산부 장관 대상 받았고요. 부산에 이제 백스코 가서 이제 그 시장님한테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상도 받았고, 그래서 이 보트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만든 것 중에 가장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 보시면은 이제 뭐 색깔도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와 엔진의 그 대량 주문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 대비 보트 자재비가 한 50% 지금 상향됐거든요. 그리고 엔진 가격은 매년 5%에서 8% 상향되고 있고 올해도 뭐 저희 115마력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소비자가가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12월이나 11월 정도에는 내년치 한 6개월 정도 되는 물량을 엔진을 다 계약을 미리 해놔요. 그 금액 오르기 전에. 그래서 최대한 싸게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받아야 남는 마진으로 이제 지속적인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자이로스코프 흔들림 없는 거를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현재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좌측 거는 자이로스코프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우측 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한 90% 이상 이제 롤링 감소 효과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샘플 개발했고 이제 저런 기계를 내년에 이제 투자를 좀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편하게 낚시할 수 있게 지금 소형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저게 이제 대형화 시켜서 이제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국형 그 레저보트 생산 업체들의 현실을 보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돼 있고요. 공장에 대한 아무런 인증이 없고 개발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배울 곳이 없어서 독학으로 배웠지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고 뭐 그래서 기초는 배울 수 있지만 문제점이 이제 수출할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 기술을 알려주는 곳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뭐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생산 업체의 현실은 굉장히 지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면이 이제 바다인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슬로프는 지금 계속 막혀가고 있고 뭐 손님이나 업체분들이나 뭐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보트 업체 생산하는 게 업체들 현실을 보면 다 소규모고 어려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R&D 센터를 좀 건립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기술 지원도 좀 해주시고 몰드 개발할 때 조금 도와주시고 뭐 그런 문제들이 하면 부산의 이제 중소조선연구원처럼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이쪽 경기도권에서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마리나 계류 현황 및 재현이라는 주제로 정상호 왕산마리나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왕산마리나 대표 정상호입니다. 순서는 저희 왕산마리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왕산마리나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 그리고 저희 마리나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제안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왕산마리나는 인천시 을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산 해수욕장이 있고요. 여기에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고 인근에 저희 마리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왕산마리나의 주요 시설은 이 매립 부지가 한 3만 평 되고요. 해상 수욕으로 한 3만 8천 평, 3만 8천 평에 저희들이 319척을 계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슬리웨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1기, 페데스탈, 선박 주유소. 현재 선박 주유소는 아마 국내 마리나 중에 저희 마리나와 경기도 김포의 아람 마리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한국에 저희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 슬리웨이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슬립웨이 3인인데 한 70m 됩니다. 메인 슬립웨이가 한 50m, 여기 좀 더 경사가 가파른데 한 20m에서 70m인데 동시에 6척, 최소한 6척, 많게는 한 10척이 동시에 슬립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금 인근에 저희 마리나 인근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지금 개발되었거나 또 개발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왕산 마리나가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상 계류와 육상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공급 선석 수는 해상 육상 합해서 한 319선석인데 지금 9월 말 현재 한 210선석 소속률로 따지면은 한 65% 정도, 육상은 100%를 넘기고 있고 해상 한 50% 조금 초과해서 전체적으로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처음에 2017년도에 저희들 시작할 때 20여 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표에서 그래프 보신 바와 같이 현재 210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마리나업의 해양내지의 성수기는 6월에서 10월 이때가 가장 많이 계류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4월, 5월과 11일은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다음에 12월과 1, 2, 3월은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마리나 정비 관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 파트너 업체인 현대요트와 해서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저희들도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고 있고, 또 2020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위탁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9년도에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이용해서 요트 투어하고 체험을 하셨던 분이 한 2,000여 명에서나 지금 2020년도는 지금 8월 달까지가 한 6,300여 명인데 9월 달까지 하면 한 8,6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저희들이 이제 왕산 마리나에서 정비하는 선박 척수는 시작할 때 한 50여 척에서 지금 100척을 초과하는 선박들이 저희 마리나에서 크고 작은 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선양장을 크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박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박 주유소에서 저희들이 수입이 사실은 저희 보관 계류업 넘어서 두 번째로 계류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박 주유에서 판매가 한 1년에 한 4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마리나에 지난 5월 10일 날 저희 마리나에서 낚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이 수많은 선박들이 이때 참여한 선박이 150척입니다. 이 저희 마리나에서만 가능한 이 정도 많은 선박들이 동시에 슬립을 이용해서 내려서 낚시 대회를 하고 참가를 했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동산 임대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리나업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나업의 본질은 사업 관점에서, 공공 관점이 아닌 사업 관점에서 보면은 마리나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마리나에 여기에 많은 선박이 계류되어 있고 이는 뭐 작업을 하고 선양장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는 수입으로 투자한 인프라에 투자한 그 비용을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배후 부지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건축을 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또는 임차 수입 또는 운영을 하면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리테일 서비스를 함으로써 수입을 낼 수 있는 거지, 마리나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수입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왕산마린에 작지만 지금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협력업체인 현대요트와 함께 키카페를 운영해서 안에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저희들 저 건물 내에 이렇게 창고에 일부 그 업체들이 이렇게 전시와 보관을 하면서 같이 영업도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들 인천 시티 투어 버스가 저희 마리나의 바다 라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업과 뭐 기타 요트 아카데미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류 현황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 기본적으로 국내 요트 보트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3만 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30피트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계류할 수 있는 선석 길이를 30피트라고 봤을 때 30피트 이상의 선석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층이나 될까요? 아마 이 3만 대 중에 아마 2,000척을 초과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0% 이상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도입된 중고 보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좀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왕산 마리나에 지금 현재 계류된 선박의 선종별로 보면은 모터보트가 한 85%, 세일요트가 14%, 전체적으로 요거는 아이코미아가 가지고 있는 보트 그 현황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일요트를 국가별로 보면은 세일요트는 단연히 유럽이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기타도 다 영국,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보트를 이제 건조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한 10%, 기타 유럽은 현재 저희 마리나에 계류된 선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럽 부분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사이즈별로 한번 보시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 이 마리나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을 한번 보면은 30피트 이하가 사실은 주종입니다. 그 다음에 40피트 이상으로 보면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현재 규모별로 보면은 작은 선박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30피트 이하를 30피트 이하를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은 미국, 일본 이 30피트 이하는 주로 이제 육상에 계류되는 선박이고요. 미국과 일본이 72%로 단연히 많고, 한국이 한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에서 40%는 미국이 많지만 유럽이 꽤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영국. 이 부분은 세일요트가 모터보트가 아닌 세일요트가 이 사이즈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부분이 이 사이즈에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일본은 상당히 적습니다. 40피트 이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또 유럽이 많습니다. 요거는 대형 선박 좀 한 50피트 이상, 40피트 이상 대형 모터보트는 유럽산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미국이 있긴 있습니다만 유럽이 주종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건조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은 이 1년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2년도 된 부분이 한 30은 5%,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또 한 30한 2%, 20년 이상이 한 31%,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골고루 연도별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0년 이하 건조된 선박을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41%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2%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건조되고 있는 레저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독일, 유럽이 한 10%. 일본은 연도가 작은, 낮은, 연령이 낮은, 선령이 낮은 선박에 일본 제조 선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년에서 한 20년
설령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당연히 50%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14%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1년 이후 21년 넘은 선박을 보면은 일본이 56%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때 10년 이상 넘은 선박을 들여왔거나 또는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거나 또는 20년 이상 넘은 선박을 수입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건조 국가별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선박을 연령별로 한번 보면은 1년에서 10년 사이가 한 33%,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가 33%,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한 24%로 나오는데 이는 앞에서 최 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히 미국에서 낚시보트가 꾸준히 매년 수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본 제조 선박을 연령별로 보시면은 20년 이상 2002년 전에 생산된 부분이 72%로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선박을 보시면은 그래도 18년에서 22년 한 5년 된 게 23%, 23년에서 17년, 5년에서 10년 사이가 한 18%,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20년 전에는 사실 많이 생산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후에 해양 레저 활동이 좀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왕산 마리나의 저희 마리나 말고 주변에 일부 사실은 외부 뭐 보관소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리나가 계류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한 90여 척이 주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레저 활동이 뜸해서 외부에 저장을 보관해 두고 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저희 왕산 마리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마리나업 본연의 업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확대 발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계류장의 점유율을 늘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라이 스택을 좀 확보를 하고 건설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작은 보트들 20피트 이하 작은 보트들을 그 주차 빌딩처럼 계류할 수 있는 드라이 스택을 건설해서 작은 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리나에서 쉽게 선양을 해서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트 보트 면허 또는 면허 면제 교육장에 대해서 해양 경찰이 고시가 있으면은 적극 참여해서 그런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마리나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리나에 배를 항상 보관하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리나 매매, 중개 또는 유통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 사업인데요. 선박 관리, 선박 매니지먼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크루 매니지먼트입니다. 한국에서 조금 한 50피트 이상 또 60피트 넘는 선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분 선주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항하기를 좀 꺼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행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사업 스코프로 집어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너 맥스 쉽 오너라고 제가 했는데 뭐 킹스맨에 그 나오는 그 매너 맥스 맨이라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요트 문화 매너는 선주들이 사실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운영업자가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 저희들 마리나에 조금
비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매너를 갖추지 못한 부분을 사진으로 좀 보였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통로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페데스탈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 페데스탈에 저렇게 구명 보트를 해가지고 페데스탈 사용을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저 보행 통로에 그 계류줄을 묶어서 안전에 방해되게 하는 저는 좀 뭐 부분을 많이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들이 개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 마찬가지고 가지고 온 이렇게 캐리어 가방을 그냥 버리고 가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이 부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분이 여기 뭐라고 보세요? 여기 사실 칼입니다. 칼.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진짜 안전에 위험이 되는데 이 흉기를 여기에 꼽아두고 간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은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선조들한테 경고를 주고 치료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요트를 가진 분들의 매너가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은 이 재원 부분에 제가 해양수산부에 드릴 좀 말씀이 많은데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 마리나입니다. 민간 마리나로서 저희들이 수천억을 인프라를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공공마리나는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그 인프라 투자를 하고도 또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내고 있고요. 많이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가 저희들의 그 바다를 이용하면서 내는 받은 매출보다 초과하는 그는 좀 불합리한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이 마리나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해양 레저가 발전할 때까지는 좀 더 이 면제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이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앞으로 경기도도 민간 마리나를 투자를 하거나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공마리나와 민간 마리나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앞에서도 황설청 차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리나 법에는 그 하나의 보험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리나업에는 계류 보관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정비업이 있습니다. 이 대여업은 자동차 관련 법을 적용해도 되지만 보관업은 사실은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배가 이제 이렇게 계류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주차장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정비업을 할 때는 정비업도 지금 그 자동차법보다는 사실은 자동차 정비업에 적용되는 보험 그걸 좀 세분화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나 선박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좀 서베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이렇게 이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리나 선박을 매매하고 중고 선박을 팔고 살 때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좀 공신력 있는 서베이어가 보고 하게 해야 그게 다음에 그 보험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앞으로 정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마리나 선박 등록이 상당히 좀 허술합니다. 지금 제조국도 없고 제조 회사도 없고 나라와 국가 브랜드 하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그 마리나 선박을 등록하고 검사할 때 이 부분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정비업이든지 마리나 선박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